이번엔 속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속초 대포항 아시나요? 오징어로 유명하기도 했는데요. 여행 가면 필수 코스였는데 요즘은 예전 같지 못하다고 합니다. 오징어회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곳이 사실 대포항이었어요. 근데 지금 그 동네 수산시장 공실률이 최고라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상인들이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는 상황인데요. 지금 곳곳에 임대문 현수막이 나붙어 있고요. 특히 이제 수산시장 대포항을 따라 쭉 늘어서 있는 수산시장 네. 지금 화면에도 보입니다만 그렇네요. 저쪽에는요 공실률이 50%를 넘었고요. 어떤 곳은 네 군데 중에 세 군데가 비어 있는 그런 동도 있을 정도로 텅텅 비었네요. 지금 그렇습니다. 현장 그래서 그림 여름은 사진인데요. 사실은 성수기인데요. 특히 네. 속초 쪽은. 그런데 성수기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상인들의 시름이 깊어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으로 현재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건가요?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바가지 논란과 불친절 논란이 관광객들에게 퍼지면서 발길을 끊게 되는 일이 좀 벌어졌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그 대포항 근처에 보면 난전이라고 예전에 주차장처럼 쭉 되어 있는 곳에 예를 몽골 테트라들이 이렇게 쳐가지고 오징어를 전문적으로 쭉 파는 난전이 있거든요. 거기에 그 한 유튜버 관광객이 이제 유튜브에 올린 내용을 보면 오징어 2마리를 시켰는데 56,000원이 나왔다는 거예요. 또 어떤 여성 유튜버는 거기서 먹고 있는데 좀 핀잔을 받는 그런 모습도 좀 나왔고요. 또 이제 다른 어떤 식당이나 이런 데서도 바가지 요금을 받는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속초가 이제 볼거리, 즐길거리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네. 관광객은 많이 늘지만 방금 우리가 본 그런 전통적인 으로 유명했던 시장이나 대포항 쪽에 오히려 관광객들이 발길을 끊는 현상이 생겼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가격 바가지 논란에 관광객을 상대로 한 무리한 응대가 이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근데 모든 상인들한테 물론 소비자 입장에서 바가지 요금은 화가 나는데 모든 상인들한테 이렇게 피해가 가면 안 될 텐데 속초시에서도 뭔가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마련 사실 해야죠. 네.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은 그 바가지 요금을 부과하는 업체가 아까 상점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잘 운영하시는 분들로 지금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네. 그러면 시에서 사실은 좀 나서야죠. 시에서 지금 속초시도 심박상을 인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름 성수기 물가 안정 상황실을 운영한다. 그래서 합동 지도 점검반을 가동한다 그렇게 하는데 그것만으로 역부족이군요. 부족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뭔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경제학에서도 이 신뢰라는 것을 사회적 자본이라고 얘기하고 이 사회적 자본이 갖는 경제적 가치에 주목한 연구가 꽤 오랫동안 이어져 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한번 신뢰를 잃어버리니까 회복하는 것이 너무 힘들잖아요. 따라서 이게 대표 상인들이 나와서 대표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큰절하시면서 인사하시고 이걸로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꾸준히 정말 정직하게 운영을 한다, 장사한다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속초 상인을 힘들게 하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동해에서 요즘에 오징어가 잘 안 잡힙니다. 동해 가면 옛날에 밤에 오징어 배들이 네. 쫙 불이 켜 있었던 바다에 떠 있는 그런 오징어 배들은 이제는 지금 보이기가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보니까 어획량이 정말 90% 이상 줄었어요. 네. 제가 얼마 전에 포항을 다녀왔는데요. 포항에 예전에 오징어 잡이가 그렇게 많았대요. 근데 지금은 거의 없답니다. 그렇죠. 안 잡히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오징어가 지금은 오히려 서해에서 좀 잡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후 변화라는 것이 이제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안 잡히니까 당연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특히 명태는 굉장히 오랫동안 특히 명태 사라졌어요. 생태에서 네. 우리에게 신숙한 서민 음식이었는데 네. 지금은 아예 한 마리도 안 잡힌대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해양수산부에서 명태를 복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 해도 이렇게 쉽게 될 것 같지가 않고 따라서 이제 기후 변화, 그러니까 해수면 상승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수산업 진흥을 위해서 정부가 어떻게 나서야 될지 이제 고민할 시기가 분명히 맞고 이제 적극적으로 아마 해수부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루묵, 이면수 이게 다 동해에서 잡혔던 건데 요즘에 찾기가 어려워요. 네. 아마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위도가 똑같아도 동해가 사실은 수심이 더 깊고 조금 더 냉한 네. 그런 물이 그렇습니다. 차죠. 네. 그래서 이제 냉수성 어종들이 원래 많았는데 외려 지금 오히려 남쪽에서 온 난류가 오히려 동해에 더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 기후 변화 때문에 오히려 동해 쪽에 기존에 있던 그 냉수성 어종들이 서해로 그나마 이동을 하고 동해에서 그동안 잡히지 않던 난수성 어종들이 좀 많이 잡히면서 방어 많이 잡힌다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기후 변화가 식탁에 또 우리 물가에 또 이제 어획량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이에 따라서 이제 적절히 뭐 이제 앞으로 이제 산업적 환경적 대책이 좀 강구돼야 될 것 같습니다. 기후 변화로 한반도 어종 지도가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있는데요. 수산물 값도 좀 비싸지지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오늘 경제 라이브는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송원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박시동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